25번 보죠. 25번은 라지 fx가 나와 있는데 라지 fx가 지금 뭘로 정의되어 있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정의되어 있죠. 이러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적분? 라지 fx는 인테그랄 fx dx라고 쓰이는 것과 거의 유사한데 뭐만 달라요? x축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분을 구하면 적분 상수를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얘는 위끝 아래끝을 일치시키면, 즉 x에 0을 넣으면, 즉 라지 f0이 0이기 때문에 적분 상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이렇게까지 거창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만나면 제가 두 가지를 하라고 했죠. 뭐하고 뭐? 위끝 아래끝 일치, 양변 미분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위끝 아래끝 일치해서 라지 f0이 0인 걸 알고, 두 번째 양변 미분이면 라지 f 프라임 x가 fx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fx는 저거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아는 거고, 라지 f0을 넣으면 0이 된다 해서 적분 상수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데 라지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그러니까 fx는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얘가 도함수니까 얘가 뭐가 필요해요? 얘 개형이 필요하죠. 얘 개형이 필요해서 실제로는 얘를 또 미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얘를 미분하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극점 위치는 뿔마 1이겠죠. 그러면 fx의 그래프의 모양은 다음과 같을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상태인데 문제의 조건에서 그 값이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x축이 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지냐면 이 점의 좌표가 중요해지죠. 이 점의 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가 1, 얼마예요? a-2예요. 그러니까 a-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양수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네요. 별 문제 아니었고요. 그냥 정적분으로 정의 함수를 만나면 우리가 항상 하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하든지, 아니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에서 아래끝이 상수이고 위끝이 독립변수인 형태는 사실상 무엇이다? 적분 상수가 이미 결정된 형태의 부정적분. 이걸 제가 확정적분이라고 불렀죠. 확정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존나 귀찮게 하는 문제죠. 예, 존나 귀찮게 하는 문제입니다. 오차함수를 굳이 줘가지고, 그죠? 참 짜증나게. 예, 그냥 그런 거고, 풀이법은 원래 알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주어져 있으니까 위끝 아래끝 일치 양변 미분해야 되는데, 얘 특수한 상황이죠. 어떤 상황?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독립변수와 적분변수가 피적분 함수에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전개해서 독립변수와 적분변수를 분리하신 후에 미분을 시도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위끝 아래끝 일치를 시켜보면 F0이 G0과 같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F0은 1이기 때문에 F0과 G0은 모두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합니다. 알겠죠? 미분하기 전에 저거 분리해야 돼. 변수 분리해줘야 되니까 얘를 전개하면 어차피 x의 제곱 마이너스 2tx 플러스 t제곱 될 거잖아요. 그거를 전개한다고 치면 x의 제곱은 적분 변수와 무관한 상수의 관점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2tx는 사실 2x가 나와야 돼요. t는 그대로 남고 t는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면 적분 변수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의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할 건데 얘랑 얘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x에 관한 함수이고 이것도 x에 관한 함수여서 얘는 곱의 미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x에 관한 함수이고 이것도 x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곱의 미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좀 주의해서 미분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계산량은 많습니다. f'x는 g'x 더하기 얘 미분하고 얘는 그대로 쓰죠. 곱의 미분이니까
그리고 x의 제곱 hx를 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h t dt를 쓰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hx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 hx까지 하시면 미분이 끝납니다. 그죠? 얘 사라지겠네요. 이런 상태가 된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이게 좀 항등식이니까 어차피 미분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다시 초기화된 거예요. 그럼 또 뭐 해볼 수 있어요? 위 끝 아래 끝 일치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f'0은 g'0 0 넣으면 어차피 다 0이죠. 그러면 f'0은 실제로 알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f'x가 필요해집니다. f'x는 곱의 미분을 이용하시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산의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얘 미분하시면 x-1 세제곱 5x 더하기 3이 나와요. 0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니? 마3이니? 그래서 얘 마3이다.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 밑줄 쳐놓을게요. 지금 얻어낸 정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전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기 때문에 또 미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g''x 더하기 여전히 곱의 미분입니다. 0에서 x까지 h t dt 그리고 2x hx 마이너스 2x hx 이렇게 되고 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남습니다. 그럼 또 위끝에 일치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f''x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죠. 얘도 연산과정 생각하겠습니다. x-1의 제곱 곱하기 20x 플러스 4 나와요. 또 0 집어넣으면 f'0은 g'0 그리고 얘가 4 나오죠. 얘도 알아요. 더운 것 같네요. 네. 또 미분할 수 있죠. 그죠? 네, 또 미분합니다. f''x는 g''x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gx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이기 때문에 3번을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그냥 0이에요. 네. 그러니까 2hx다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 3계도 함수가 필요하죠. 이것도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연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계산 못하는 학생 여기 안 앉아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알게 되니까 사실상 hx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죠? 네. hx가 6x-1 5x-1 되겠죠. hx의 2배가 f''x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gx는 얘는 뭐예요? gx의 상수항이죠. 얘는 뭐예요? gx의 1차항의 개수입니다. 얘는 뭐예요? gx의 2차항의 개수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뭐냐면 g를 n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n차항의 개수의 n 팩토리얼 배죠. 그죠? 네.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g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뭐 나머지 숫자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계산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냥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냥 이제 학교 기출 시험지들을 보면 물론 이 정도까지 3개 미분까지 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2개 미분 선에서 끝나는데 그냥 다 똑같은 아이디어야. 뭐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산만 하면 답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나오면 반드시 본인의 점수를 획득하셔야죠.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30번을 보도록 하죠.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자, gx는 ft를 사실상 ft라고 써있지만 fx를 잠깐 x를 t로 보면 되는 거니까 저거를 구간의 길이 2만큼 적분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간의 길이가 2인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였다고 하면 여기가 x 더하기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측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면서 적분하면 뭐가 되나?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이게 항상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도 사실상 뭐니까 정적분으로 정이 된 함수니까 얘는 어차피 위끝 아래끝 일치가 불가능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변 미분만 시도할 수 있는데, 양변 미분하시면 g'x가 fx 더하기 2 마이너스 fx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gx를 직접 해석하는 거 말고 gx의 도함수인 g'x를 이용해서 gx를 추측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편리한지 모르지만 문제에 따라서 그런 옵션이 있다라는 거고, 본인이 그걸 선택적으로 좀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g-1은 0이냐?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1부터 정적분을 시도해보면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할 거고, 이 구간 내에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적분의 결과는 0일 겁니다. 기억은 참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제시한 방법을 그냥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네. 두 번째, g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 감소한다. 이거는 도함수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실수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라고 간주해보면 이제 f0에서 f-1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 게 맞죠? 음으로 스타트를 끊으니까 이 상태에서요 뭘 보시는 거냐면 얘의 함수값과 얘의 함수값의 차를 보는 거죠. 그게 도함수의 부호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우측으로 슬라이딩 시켰을 때 2까지에서 계속해서 감소를 유지하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x가 요 라인에 오면 1이겠죠. 그러면 여기 3까지에서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죠, 함수값이. 그럼 0이 되잖아요. 여기보다 우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 큰 거에 작은 걸 빼게 되니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구간 1, 2에서는 증가하는 상황이 발견되기 때문에 니은은 일반적으로 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여기가 1로 끝났다면 참이라고 동그라미 칠 수 있을 텐데 2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정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구간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매번 우측 끝값의 함수값을 좌측 끝 함수값을 뺀 게 부호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항상 수학투든 미적분이든 움직이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는 3등급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움직이는 상황을 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능수학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수능수학. 그렇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부터 6까지에서 방정식 gx는 2의 모든 실근의 합은 4다. 얘가 2가 되는 상황이요. 근데 2가 되는 상황이 존나 특이하거든? 존나 특이하지. 왜냐면 2가 되려면 얘는 이제 무조건 오른쪽 끝값이 2 크니까 정방향 적분이잖아. 그러면 정방향 적분을 해서 2를 만들려면 이런 거밖에 안 돼. 여기가 면적 2잖아. 그러니까 이 2라는 숫자가 개 특이한 거예요, 그냥. 이 2라는 숫자 때문에 그럼 저기 걸리는 걸 찾아봐야 되잖아. 언제예요? x가 마4일 때 그렇죠. 맞잖아요? 마2일 때도 그렇습니다. 0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일 때도 그렇잖아. 마이너스 2니까. 4일 때 됩니다. 6일 때 되죠. 끝났습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 되죠. 그러면 합은 4다. 참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용하고 둘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해석이 다 가능한 거죠. 당연히 원함수를 직접 해석하는 것과 원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해석하여 원함수의 그래프를 추측하는 건 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에 적합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디귿보기 판정할 때 이 2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이런 풀이 시도를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냥 주의 깊게 안 보면 그런 거지. 왜 하필 2일까? 2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런 판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라고 2를 준 거니까. 이해하긴 친구들? 넘어가겠다. 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자, 기억은 뭐 함수값이나 도함수의 함수값 이런 것들 좀 나와 있고요. 가는 나가 더 중요하죠. 나가 더 중요하잖아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거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교육과정에 그런 표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 나오면 태우 99.9% 확률로 뭐라고 했지? 네? 네? 질문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되면 99.9% 확률로 무슨 문제라고 했잖아 내가. 네. 무엇을 묻는 문제? 맞아요. 자신 있게 말해. 무엇을 묻는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아닌 것 같아도 말해. 도함수 도함수의 정의. 정의. 정답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닌 것 같아도 말해. 뭐 틀린 게 대수야. 내가 물어봤을 땐 대학 못 가냐? 뭔 상관이야 이게. 그냥 이 상황과 함께 니네 기억을 연장하려고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그냥 답변해. 틀려도 돼. 알았어? 뭐 틀리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중에 한 20년 뒤에 너 그때 선생님 질문에 이거 틀렸지. 누가 이러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았어? 그냥 이 상황과 함께 그 내용이 더 잘 기억날 뿐이야. 알았어?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도함수의 정의와 미분계수의 정의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3이 알 때까지 물어보는 느낌입니다. 진짜 미친 듯이 나옵니다. 진짜 계속 나와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f'x의 정의를 써보는 거죠. 저걸 이용해서. 원래 f'x의 정의는 분자에 뭘 넣게 돼 있지? fx 플러스 h에서 fx 빼게 돼 있잖아. 그럼 y치를 h라고 보면 얘가 fx 플러스 h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써보면 1 더하기 fx fh 분의 fx 더하기 fh고요. 여기 마이너스 fx 적어야 된다. 이거 안정 모듈이 꼭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여기 h라고 씁니다. 무슨 분수예요? 경환아 무슨 분수니? 경환아? 네. 선생님 질문에 답변 좀 해주겠니? 무슨 분수니? 불에 타고 싶니? 번분수입니다. 아시겠죠? 예. 번분수니까 분모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fh 마이너스 fx 곱하기 1 플러스 fx fh. 이거 좀 식이 복잡하니까 바로 전개하지 않고 좀 써서 전개할게요. 네. 다음과 같이 식이 변경됩니다. 그럼 fx 사라질 거 아니야 어차피 전개하면. 그지? 남은 걸 생각해보면 fh하고 fx fh가 나와 있는데 h분의 fh를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h 공통인수거든요. 그래서 h분의 fh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남은 걸 써보면 1 플러스 fx fh 분의 1 마이너스 잠깐만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전개할 때는 이거 살아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앞에 지운 게 이 전개할 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이게 전개할 때 살아있으니까 fx의 제곱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해낸다는 건 내가 이걸 뭘로 보고 싶다는 얘기니? f'0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지. 제가 f'0이려면 f0이 0인 걸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f0이 0인 걸 확인하고 위로 올라가야겠지. 그래서 f0이 0인 거는 어떻게 확인? 나와있네요. 문제 나와있네요.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f0이 0이니까 얘는 그러면 실제로 f'0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 f0이 0이라서
어차피 분모는 그냥 1이거든요. 극한 치워보시면 얘가 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fx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니? 됐어요? 이걸 이용해서 얘를 처리하라는 얘기잖아. fx의 제곱은 실제로 뭐니까? 1 마이너스 f 프라임 x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x의 제곱 dx는 0에서 1까지 1 마이너스 f 프라임 x dx가 되고요. 1은 상수함수니까 적분하면 1이겠죠. 왜냐면 구간 0과 1까지니까 그냥 정사각형 면적이잖아요. 그리고 f 프라임 x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부정적분 fx죠. 앞에 마이너스 알고 있으니까 윗그래프 반대로 쓰면 되겠죠. f0 마이너스 f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f0이 0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f1이 됐어요. 그러니까 f1을 이제 얻어와야죠. f1을 얻어와야 되니까 f 마이너스를 나와 있어서 x에 1 넣고 y에 마이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좌변이 f0이죠. 우변은 분모 1이니까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아니 얘가 마이너스 k라고 했으니까 그럼 f1은 저기 k군요. 예. 얘가 마이너스 k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1 더하기 k겠네.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함수의 정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미분 처음에 미분 정의 처음 배우면 그러면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만약에 적분에 나오더라도 여전히 도함수의 정의이다 라고 하시는 바 있습니다. 그냥 미분에 나오든 적분에 나오든 항상 도함수의 정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문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라는 항등식이 정의되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진짜 99.9% 확률입니다. 아닌 경우가 없어요. 사실상. 알겠죠? 네,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반드시 답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지면 이 과정의 끝에 틀리면 빡이 치잖아 사람이. 주저주저하게 되잖아. 안 틀려. 안 틀리니까 그냥 해. 알겠어? 중간에 계산 틀리지 않았으면 안 틀리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이번은 출제자의 마음으로 좀 더 빠르게 풀어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뭐 적혀있다고 이거? P적분 함수의 프라임 찍혔으면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분이 fx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절대값이죠. 절대값에 따라서 얘가 f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fx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걸 누가 결정해? f'x의 부호가 결정하지. 근데 얘는 0에서 극대, k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fx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0에서 극대, k에서 극소라고 했는데 얘는 t까지 적분을 시켰거든. 야,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t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이러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한 놈들은 정신이 나간 거지. 그러면 야, 얘가 부호가 음으로 고정이잖아. 진짜 출제자가 나 니네를 위해서 f'x의 부호는 음이지만 절대값을 씌워서 약간 무서운 척 해봤어 이렇게 내겠어? 정신이 나갔습니까? 첫 번째 시도는 뭐예요? 반드시 부호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없는 게 이상한 거야.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게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를 뭘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저건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0부터 k까지는 네거티브 하잖아요. 다시 써보면 인티그랄 0에서 k까지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 dx인 거고 k에서 t까지는 f 프라임 x dx인 거잖아요. 얘를 적분을 해보면 f0 마이너스 fk 더하기 ft 마이너스 fk 이러니까 f0 더하기 ft 마이너스 2fk이고 얘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fk가 0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니? 그 말은 x축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fk-f0인데 fk는 0이고 f0은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k는 0과 1 사이냐? t가 1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의 왼쪽에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k는 0과 1 사이의 값이 되겠다 라는 얘기고요. 많이 친구들? 그렇고 fx의 극소값은 0이다. 이것도 다 참이 되죠. 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내는 사람이 당연히 이런 상황을 묻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쓸데없는 케이스 분류를 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네가 무슨 해설지를 작성한 인간들이 아니잖아. 빨리 답 찾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문제스러운 상황을 먼저 접근하란 말이야. 말도 안 되게 뭐 T 여기 있지 않나? 뭐 이런 거 왜 하고 있냐? 이런 얘기다. 알겠니? 네. 자 넘어갈게. 네. 1이 K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해는 잘 모르겠어. 1이 K보다 왼쪽에 있다는 말은 K가 1보다 작다는 말이잖아요. 예? 예? 1이 K보다 왼쪽에 있다고요? 아, 그래요. 안 지워지네? 여기 1이 있다고요? 어차피 t는 1보다 크니까 k는 0과 1 사이다. 그러네. 일이 여기 있고 k가 여기 있어도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게 t가 1보다 크면 무조건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t가 1보다 크면 k보다 반드시 큰 같은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반드시 1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k가 1까지 같아지는 건 허용되지만 1이 k의 왼쪽에 있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면 이 표현은 사실상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을 보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양수 k에 대하여 g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이런 건 별거 아니니까 gx의 식을 좀 구체화 시켜놓고 볼까요? gx의 식은 f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면 fx-2분의 k가 되겠죠? 그리고 fx가 k보다 작다면 얘는 그냥 2분의 k가 될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린 gx라고 부른 거고요. 이걸 가지고 gx의 그래프를 추측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 해보고 gx는 x는 0에서 미분가능하지 않다. g0은 g2다. 그리고 정적분은 8이다. 그럼 결국 gx의 그래프를 추측을 해야만 문제를 풀겠네요. 예. 둘이 더해보면 fx 나오죠. 얘랑 얘랑.
그죠? 예. 그러니까 K를 기준으로 해서 큰 쪽은 뭐 fx에서 2분의 K를 빼는 거고 평행이동이겠죠? 그리고 작은 쪽은 그냥 2분의 K를 택할 건데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추측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네요. 예. 생각하기가. 왜냐면 이 추측을 할 때 나는 최소한 생각하면서 추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는 마지막에 이제 뭔가 K값 정할 때 이제 쓰는 거고 자, 그래프 추측 한번 해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양수 2분의 K하고 양수 K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수 2분의 K하고 양수 K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Y는 K고 여기가 Y는 2분의 K라고 하죠. 그럼 fx가 어떻게 놓여져 있어야 저 gx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그 gx가 0에서 미분 불가능이고 g0과 g2가 같아지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인 거죠. 2분의 k만큼 내리니까 이렇게 2분의 k 자체니까 이렇게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 뭐랄까 순차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에서 좀 그런데 0하고 2가 되게 중요한 경계잖냐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시도해보는 게 뭐냐면 0을 통과하고 2에 접하거나 0에 접하고 2를 통과하거나 이건데 그걸 K에서 접한다고 제가 볼게요. 그냥 제가 첫 번째 그리려고 시도한 게 그냥 이겁니다. 알겠죠? 예. 이게 x는 0이고 이게 x는 2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이제 다른 걸 그리려고 한 거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y는 fx가 있다. 그러면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뭐 한다고 했냐면 2분의 k만큼 내리는 거니까 여기를 2분의 k만큼 내리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작은 부분은 그냥 gx가 뭐 2분의 k를 함수값으로 택하겠다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y는 gx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얘가 0에서만 미분 불가능 만족하네요. 그리고 g0은 g2를 만족하네요. 그래프 찾은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알겠죠? 해봤는데 나중에 뭔가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접점의 위치를 0으로 바꾸고 2를 통과한다고 해보고 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3개의 교점을 간다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프가 특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점점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잘 못하는 친구는 거꾸로 하거든요. 일반적인 그래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찾아줬고요. 나머지는 fx-gx의 0에서 2까지 정적분인데 이거는 어떤 지점이든 이 차가 얼마야? 2분의 k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상 뭐냐면 그냥 k죠. 저 직사각형이잖아요. 왜냐면 여기 이만큼 오려가지고 여기다 메꿔버리면 얘가 정적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분의 k니까 그냥 k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디귿 조건은 뭐냐면 k가 8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문제를 다 푼 거 아닌가? gx를 써볼까요? gx는 x가 0보다 작으면 그냥 4인 거죠. 이제 0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fx가 0에서 통과하고 2에서 접하는데 8이다 그런 건데 걔를 내리는 거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4라고 볼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gx가 확인됐으니까 얘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됐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볼게요. 아직 우리 얼마 안 했어요. 고용 괜찮아?
미안해 선생님 더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t가 실수일 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사실 fx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절대값 안은 x가 t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t보다 작을 때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fx를 나눠서 식을 써보려고 해야겠죠. 그래서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t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x가 t보다 작으면. 두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t가 될 때가 있죠. 언제? x가 t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x를 어디서만 관찰하고 싶냐면 이런 건 항상 땡큐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야, 니네 fx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보면 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관찰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일단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 그냥 얘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차피 우리가 관찰하는 마1부터 1까지 fx는 이 그래프밖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가 x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x는 마이너스 1이 있을 거니까 실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함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밖에 관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최대값이 되죠. 이 최대값은 그냥 마이너스 1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f-1이어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얼마니? 2t 플러스 3? 이게 되겠네요. 그죠? 고민이 되는 부분은 언제냐면 이때죠.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이 t가 개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t의 좌측에 있고 1은 t의 우측에 있는데 마이너스 1까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의 일부분은 얘를 따라갑니다. 얘는 대칭축이 얼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얼마에서 스타트를 끊어서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t가 개입하면서 안녕? 난 t란다. 이제 함수가 바뀌어야지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1, 얼마에서 끝나는 이런 그래프인 거죠. 근데 선생님 얘랑 얘 둘 중에 누가 더 높아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최대값 물어보죠. 어차피 여기가 최대값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이 더 높냐 오른쪽이 더 높냐 이 문제의 쟁점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하나 그려야 되니까 그린 거예요. 물론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제 뭐 해야 되냐?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 더 나눠야 되는 거야. 그냥 구간을 그냥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되지 않게 그냥 조금 배려를 해준 거지. 최대를 물어본 걸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ft니까 어차피 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t를 대입해서 t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되죠. 됐죠? 세 번째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t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부터 1까지는 무조건 얘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어딘가 1이 있을 텐데 실제 관찰해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요. 이때 최대값은 f1입니다. f1을 저 위쪽에 있는 곡선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겠죠.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gt는 2t 플러스 3입니다. 언제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t 제곱입니다. 언제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다음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죠. 언제요?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길 좀 보고 풀었으면
이것만 가지고 풀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묻는 걸 보고 시작하는 게 최소 연산으로 답에 도달하게 된다. 명심하시고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네요. 예. 그렇다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0에서 1까지는 t제곱 dt 하시면 되고 1에서 2분의 3까지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3dt 하면 되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쪽이 문제가 많이 빡세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요즘 빡세가지고 알겠죠? 네.